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신명나는 경기도 사장님들과의 만남. 경산 왔네. 경산 왔어. YTN 라디오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경산 안내 경산 왔어. 오늘은 어떤 기업과 어떤 대표님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표님. 네. 인사 먼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쉴드그린의 서한동 대표입니다. 네, 쉴드그린의 반갑습니다. 서한동 대표님이세요. 쉴드그린 요즘 우리가 야, 너 지금 쉴드 치는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그 하죠. 쉴드 맞아요? 네, 그 실드도 맞고 네. 어벤져스에 나오는 지구를 구하는 조직의 실드도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로부터 지구를 구하세요, 대표님은? 이제 저희들 같으면 실드 의미가 이제 전자파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네. 인체를 보호하는 이제 목적이 있고요. 전자파. 전자파 사실 진짜 얘기 많이 듣고 하는데 정확하게 전자파가 뭔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뭐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자파의 전자가 전기장을 이야기하고요. 네. 자자는 자기장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를 하면서 공간을 빛의 속도로 이렇게 아이고. 나가는 게 전자파입니다. 저 문과인데. 저 진짜 물리 너무 싫어했는데. 이거 물리인가요? 화학인가? 화학은 아니잖아요. 물리도 지구과학도 아니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친 게 이 전자파다. 네, 맞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만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전자파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뭐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나와서 이제 전력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니까요. 전기를 쓰게 되면 무조건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동통신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전기장이 고주파로 가게 되면 높은 주파수 대고로 가면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나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바람 등급으로 2012년도에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휴대폰 네. 와이파이가 바람 등급이 있다고요? 네. 고주파가 이제 WHO에서 국제암연구소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이제 그 전파 사용 이동통신 RF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이 프리퀀시라고 이제 HF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투비 바람 등급으로 지정이 됐고요. 우리 전력 시스템에서 나오는 저주파, 극저주파 자기장은 우리 뭐 콘센트에 꽂고 뭐 냉장고 쓰고 이러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은 이미 1999년도에 바람 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 다니고 막 영양제 먹고 이러는데 휴대폰 얼마나 우리가 24시간 노출돼 그렇죠. 있어요. 밀착된 제품이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전자파가 그렇게 안 좋다면. 그러면 전자파가 왜 몸에 안 좋은 건데요? 이제 발암 물질인 거 말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유해성이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한 두 가지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파, 고주파의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중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열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열적 효과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떨어져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넣어놓고 막 도망가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 앞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제발 그 캠페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 정도로 전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제 그게 이제 인체를 교류 전기이기 때문에 극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 LTE 같은 경우는 2.4GHz 대역을 쓰고 전자레인지도 2.4GHz의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초에 24억 번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사람이 전자파를 흡수하게 되면 1초에 24억 번 극성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발생해서 음식이 데워지는데 이제 전자레인지는 굉장히 가둬놓은 상태고요. 우리는 공간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흡수율을 줄여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열적 효과고 비열적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는 이제 우리 예전에 이런 책받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전기. 이렇게 하면 맞아요. 머리가 딸려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그때
책받침은 이제 양성화가 되는 거고요. 네. 음성화가 됩니다. 우리 네. 인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뺏어가는 거고요. 네.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입니다. 인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잃어버리면 인체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정기적인 어떤 그 균형이 깨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파를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대학교에서 이렇게 시험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적혈구들의 연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엽전 꾸러미 같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를 오래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자세도 경직돼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전자파 흡수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좀 지장을 받다 보니까 두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로도 네. 느끼고 하죠. 아니, 저만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면 저도 늘 컴퓨터 앞에 있고, 네. 또 저도 YTN 라디오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은 좀 거짓말이네요. 네. 깨어있는 동안 늘 뉴스를 막 맞습니다.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늘 휴대폰 쥐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쁘다는 거를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오늘 알면 겁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대표님은 뭐 물리학 박사세요? 연구 뭐 아니잖아요. 사업하시잖아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네. 제가 전공은 원래 이제 회계 쪽을 전공을 했었고요. 네. 입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건축기술 영업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99년도부터는 이제 조선 의장 기자재 쪽에 이제 조선어. 국가 R&D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3자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2015년도까지는 제가 조선 회사를 경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 회사를 저희가 어제 조선 수주 관련해 그 큰 뉴스 있어서 카타르 네, 맞습니다. LNG선 대규모 수주 소식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조선 관련 일을 하시다가 배잖아요. 네, 큰 네. 배지만 물론. 그러다가 어떻게 전자파, 전기 뭐 이런 걸 연구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들 뭐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작은 회사지만 조선 의장 기자재 쪽에 이제 특수 차열유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세계 4번째 개발을 해서 이렇게 R&D를 했습니다. 네네. 뭐 노르웨이 북극 유전까지 가서 저희들이 해양 플랜트에 설치도 하고요. 그래서 R&D 기반으로 있다 보니까 대우조선, 현대, 삼성의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에서 2014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자파 차단 소재를 좀 개발할 수 없겠느냐. 아하, 자국 국산화 시킬 수 맞습니다. 있겠느냐. 그래서 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하고 이제 협력을 좀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초 소재를 개발하게 됐었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메인 이제 사업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아까 네네. 저 같은 네네. 컴퓨터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네. 생활 속의 용품들을 개발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종류가? 이제 뭐 그 소비재 부분 같으면 네. 이제 옷을 입어서 앞치마라든지 의류로 네. 일단 전파나 전기장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그 의류 부분이 있고요. 또 태아보호 목적으로는 이제 우리 임산부들이 그 태아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배를 가리는 맞아요. 게 저도 또 봤어요.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런 이제 담요류들이 있고요. 뭐 가정에서 이제 침대 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들도 있고 또 약간 산업적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뭐 법무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도 이렇게 차단 공사를 이제 들어가는데 유리창을 커튼으로 차단해서 전파를 막는다든지 뭐 필름으로 전파를 막는다든지 그런 이제 산업재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아 이야기도 하셨는데 전자파가 네. 태아에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제 뭐 시험 연구의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요. 네. 성인 남성에 대비해 가지고 여성이라든지 유아 아동으로 내려갈수록 더 전자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뼈의 밀도가 이제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는 뼈의 두께라든지 아직 성장기다 보니까 그렇겠죠. 흡수가 더 많이 되죠. 아하. 흡수가 많이 되면 그 유해 에너지가 더 많이 몸의 되죠. 물질 대사를 교란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그 전자파 차단 기술 업체고요. 전자파 차단할 수 있는 생활용품, 산업용품을 만드는 쉴드그린의 서한동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싱 테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의료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통합 의료 부분이 아직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 어싱 제품을 의료나 치료 행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네. 어싱 테라피가 뭡니까? 이제 어싱 테라피 중에 이제 어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구를 어스라고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하고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맨땅 요법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베어풋 이제 맨발로 걷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싱을 그걸 자연 어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로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들을 좀 많이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파 전기장을 차단하는 그런 담요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의류들이 이제 안전한 접지선을 연결을 하면 그게 맨발로 걷는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싱 테라피라는 게 지구와 접촉한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에 내 몸을 닿게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전자파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피할 네, 수 네.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맨발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품을 만드신다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생활용품으로 네. 어싱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요. 라이브로 바로 이어지는데 라이브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고 어떤 건지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은 좀 힘드신데 오히려 대표님은 조금 오히려 훈풍이 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나요? 뭐 다른 중소기업에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건강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한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25% 이상 좀 많이 그렇군요. 바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 수요가 더 많아지신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현대인들은 피곤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편해진 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네.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저 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생생경제를 진행했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네, 맞습니다. 네. 모르면 그냥 무조건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건데. 근데 그 편안한 만큼 제가 대가를 네.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얼마나 잘 안전하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지. 네. 전자파를 무조건 위험하다고 또 배척하는 것도 그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아니죠.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표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생활 속에서 네. 전자파를 좀 피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가장 간단하게는 휴대폰을 주무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휴대폰에다가 충전기 꼽아서 머리맡에. 그렇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애지중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제가 하면 말씀드릴 안 된다. 때는 팔을 쭉 뻗어서 폰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주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네요. 네, 핸드폰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전자파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두시면 네. 전혀 그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주무실 때 제일 마지막에 주무시는 가족 중에 마지막에 와이파이 스위치를 꺼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전자파는 우리 가시광선과 마찬가지로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에너지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 부분이 광자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가 어두워도 인체는 이게 밤이지만은 전자파가 흡수가 되면 신체 세포들은
대낮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생성이 좀 줄어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팁은 라이브에서 공개해 네, 주세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쉴드그린의 서한동 대표와 경산안내 경산아스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28님 YTN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정답 WTO 하셨어요. 0277님 생생경제 들으며 먹는 점심 꿀맛입니다. WTO라고 하셨는데 점심이 늦으시네요. 꼭꼭 씹어서 편안하게 드시고요. 3553님 똑똑 신뢰합니다. 듣기만 하다 참여 처음 해봐요. WTO입니다. 8573님 WTO 선물 주세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5639님 4882님 9783님 모두 감사하고요. 0928님은 듣고 있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것 같다고 너무 든든한 라디오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얘기야. YTN 라디오 여러분 하루 종일 듣고 계시면요. 국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을 YTN 라디오가 지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4시에 라이브로 다시 올게요.